아이폰 14 프로를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제품을 살펴보고 새롭게 바뀐 점들 위주로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 컬러입니다. 딥퍼플은 빛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밝은 데서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어두운 곳에서 보면 회색처럼도 보입니다. 측면 유광의 스테인리스 테두리는 확실하게 보랏빛이 돕니다. 카메라 범프는 커졌을 뿐 아니라 정말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온 만큼 관리도 걱정되고 손에 닿는 그 느낌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튀어나온 만큼 진동 소리도 커졌고요. 미국에서 직구한 제품이라 유심 슬롯이 없는 모델입니다. 이심으로만 개통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구매를 할 때부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개통은 간단했어요. 저는 SKT 사용자라서 T-Direct 사이트에서 바로 기기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IMEI 1, 2를 모두 입력해야 되고 EID라는 이심 일련 번호까지 총 3개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박스 뒷면에 해당 정보들이 모두 기입되어 있으니까는 그걸 보시고 하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QR코드가 나오고 아이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개통이 완료됩니다. 가장 큰 변화이자 관심을 받는 부분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일 텐데요. 밝은 데서 보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부분이 분리돼서 보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잘 느껴지지 않으며 완벽하게 일체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앱에 대한 표시가 주 기능이고 알림 등은 보조적으로 기능합니다. 음악, 전화, 내비게이션 등이 백그라운드로 돌아갈 때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에어드랍 진행이나 테더링 등 정말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기능들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보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을 2개씩 보여주고 작지만 앨범 커버나 이퀄라이저 등까지도 보여주는 디테일이 정말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사용하면서 가장 자주 보게 된 부분이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 통화, 음악 정도였어요. 정작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알림은 그냥 배너로 다 뜹니다. 사실 대부분의 알림들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뜰 필요도 없긴 해요. 본연의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죠. 화려한 키노트를 보여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게 제가 좀 더 많은 걸 기대해서일까요? 물음표가 뜨는 부분도 있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게 공간이 많이 할당된 만큼 앱의 시작 지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해상도가 약간 늘어나면서 아주 엄청 손해를 본 건 아니지만요. 2대1 비율의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조금 더 튀어나오고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많은 공간을 할당하고 힘을 준 만큼 앞으로 여러 앱들에서 이를 활용한 많은 아이디어들로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기능이 조금 제한적인 것 같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는 전면 카메라를 터치할 일이 많게 되다 보니까 얼룩이나 유분으로 인해서 카메라 품질이 좀 더 저하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카메라 얼룩보다는 제 얼굴을 탓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룩으로 인한 전면 카메라의 품질 저하는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한손 편의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iOS 16에서는 알림이나 잠금 화면의 구성이 대체적으로 아래쪽에 배치돼서 한손 조작이 조금 더 용이해졌고 한손 사용을 위한 간편 접근 기능도 있습니다만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결국 두 손을 사용해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보다 더 체감되는 부분이 Always on Display, AOD 부분이었어요. 우선은 시인성이 좋습니다. 화면이 계속 켜져 있다 보니까 뭔가 알림이 왔나? 하고 이렇게 계속 보게 돼서 처음에는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주변 밝기에 따라 AOD 밝기도 꽤나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AOD를 쓰니 이런 스탠드형 충전기나 거치대들에 대한 활용성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당장 AOD를 쓰면서 아쉬운 점은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면을 터치하거나 배터리 위젯을 추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AOD를 구동함에 따른 배터리 소모는 조금 더 길게 써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스펙적으로 좋아지고 이미지를 실제로 확대해서 보거나 큰 화면으로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SNS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 등 작은 화면으로 볼 때는 적어도 13%와 14%의 사진을 놓고 두 개를 구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카메라 범프와 같이 하드웨어 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키노트의 마케팅 포인트들은 많아지고 화려해졌는데 정작 내가 이걸 100% 쓰고 있는지, 나에게 정말 100% 필요한 기능인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커져야 되는 건지. 아이폰 카메라는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촬영물과 프로세서의 후보종으로 예쁘게 잘 다듬어진 결과물을 보여주거든요.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미지로는 특별히 더 대단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카메라가 커지고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서 저조도 성능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작은 빛까지도 끌어모아서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13 프로 시리즈에서는 망원 3배줌밖에 없었는데 14 프로에서는 광각 카메라를 활용한 2배줌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48메가픽셀 카메라를 활용해서 화질에 대한 손상 없이 크롭한 2배줌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실사용에서는 광각 렌즈의 2배줌을 많이 쓸 것 같긴 하지만 망원 렌즈의 사진 퀄리티가 좋아서 뒤로 가는 수고를 하더라도 3배줌 망원 렌즈를 쓸 것 같긴 해요. 액션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액션 모드는 자동으로 0.5배 줌으로 바뀝니다. 초광각 카메라를 쓴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전자식 손떨림 방지로 인해서 크롭될 것을 고려해서 0.5배 줌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광각 렌즈가 기존보다는 밝아지고 좋아지긴 했는데 액션 모드에서는 충분한 광량이 없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안정화를 줄이는 대신 저조도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광량이 충분한 곳에서 찍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고스트 현상은 14 프로에서 줄어들긴 했는데 없어지진 않았어요. 은근히 티 안 나게 스피커가 좋아진 것 같아요. 울림통이 큰 13 프로 맥스의 수준만큼 좋아진 것 같아요. 아직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4 프로에서 바뀐 부분들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해보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